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셔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떠요. 그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뭐 방송, 케이블 경제 TV 방송 나와 있고 지금은 요 두 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빠르게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최근 들어서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차, 내가 지난주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부터 해서 어제만 가입했어도 오늘 같은 날 두산 로보틱스에서의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수익, 이야,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놓치고 말았구나. 그러한 아쉬움 부분들이 많이 남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을 좀 같이 가지고 가시자고요. 이 좋은 장에 지금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장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 거래대금이 5주까지 다시 이탈돼서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쭉쭉 뻗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대금이. 그러면 그 거래대금과 함께 변동성이 확장되는 종목군들, 뭐 신규주가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6조 5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상한가 이틀 연속 찍어주는 그러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흐름처럼 이 뭐 변동성이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오늘 기준에 투자 주의 지정이 됐었는데 아마 투자 주의는 하루짜리니까 해소가 되지 않았으려나 생각이 드는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병행돼 있는 내용이라서 신규주도 연동이 되나요? 저는 신규주는 사실상 변동성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단기과열 지정되는 범위 그 흐름 속에 좀 불편함은 벗어나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조금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쪽에 팍스 경제TV의 원고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검색기 기준부터 먼저 한번 쭉 훑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이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지금 뭐 원고가 팍스 같은 경우 완전히 EBC 쪽 걸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뽀개졌다 그래야 되나요? 틀이 깨져버린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10월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의 내용이죠.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11월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넣어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나쁘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한 종목의 30% 이상을 설정해 본 거는 최근에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설정해서 11월 달 거에는 넣어드렸거든요. 어찌됐든 반도체 기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를 10월 포트,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기준에 가상계좌 1억을 설정해서 9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잡아놨는데 9월 말 종가의 기준에 하이닉스를 30%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를 10%씩 그리고 자동차 부분 30%에 LG화학 부분을 15%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여전히 이제 자동차가 말도 안 되게 영업이익 우리나라 뭐 1위 15조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뭐 영업이익 15조 대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에 놓여져 있죠. 2억 1,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37조, 뭐 38조 요 정도. 전체 시가총액 6위, 5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눌려있는 흐름이에요. 왜 이렇게 못 가니라고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녹화해 놓은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야간에 녹화해 놓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 약한 건 아닙니다. 현대차도 올해 들어서 올라온 폭이 20%예요. 올해 전체 시장의 상승률은 15%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약세는 아닌데 체감 온도도 안 좋고 고점에서 지금 한 13%, 12% 밀려 있으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어쨌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본격적인 시세를 하이닉스처럼 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0% 이상의 수익까지 형성이 됐다가 좀 많이 눌린 거고요.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변동률이 나온 거고 여기에 나머지 변동성 종목 수익은 너무치 않은 거라서 수익률 부분은 계좌 수익은 조금 더 확대되어 있으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 드린 부분이 하이닉스를 55%까지 확정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현대차 부분을 11월 레포트에서는 이렇게 25%로 줄였습니다. LG화학 15%, 한미반도체 5%. 12월 달에도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텐데 얘를 조금 나누어서 삼성전자하고 병행으로 조금 바꿀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가 여전히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비중을 일부 줄일 수도 있습니다. LG화학은 뭐 2차 전지에서 좀 벗어나고 자체적인 석유화학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이라든가 2024년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은 비중을 약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규모나 거래되는 기준에서는 어차피 소부장이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한미 반도체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비중은 5% 수준에 요 위주로 해서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4개 기준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HPSP,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9%대, 주성엔지니어링이 12%대, 한미반도체가 8%대, HPSP가 5%대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요거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주력주 포트를 설정하고 나면은 이런 종목군들의 공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볼케동 AI 오늘 기준에서도 SNS텍이 시가총액 1조 딱 넘어섰어요. 거래대금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일단 검색기에는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SNS텍이 가지고 있는 거래대금 대비해서 월등하게 실려줬고 변동률이 확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검색기에 2.54% 포착돼서 12.38까지 지금 뭐 엔비디아의 낙폭이 조금 확장돼 있어서 3.79까지 확장돼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만 뭐 HBM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고 중국발 부담 요인이 일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그렇다 해도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쉬어갈 때의 흐름의 수급범위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가 15일부터 포착이 된 이후에 이번 주에도 하루에 뭐 18%또 15% 내일 기준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 부분도 좀 들여다 볼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카카오뱅크도 거래가 일부 좀 터졌었는데 급감이 됐어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제 떴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리노공업이라든가 그 밖에 네이버, 클래프튼 이런 종목 전부 떴었죠. 위메이드가 뜨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48,000원에서 62,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단기과열 지정이 예고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10거래일 동안에 줌거리는 흐름이 우려됐었는데 결국은 뭐 8거래일째 눌려버렸어요. 수급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전략 부분을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나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조 미만 대신에 3천억 이상입니다. 포착되고 상한가까지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지금은 1조 이상짜리에서 충분한 변동성의 기준이 나오니까 1조 이상짜리에서 이런 변동성의 기준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조 미만 굳이 안 보시더라도 무난하다라는. 그래서 검색기 기능 기준에서는 뭐 대단한 진짜 이 정도의 모든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6년 된 증권카드 럭키 증권카드이고요. 마스터즈 리그 1위 7,681%. 이거 세계 기록이 세계. 2달 반 10주 동안에 마스터즈 리그는 1억 계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리그입니다. 거기서 76배의 수익을 냈다. 10주 만에. 야, 이거는 뭐 세계 기록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실전 투자대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까지 다 뭐 엄청난 수익,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냈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검색기 기준에서 이렇게 검색기 기준에서 인공지능 불기능 AI 해가지고 V는 1조 이상짜리 그리고 S는 1조 이하 다만 3천억 이상짜리입니다. 시가총액 3천억 미만짜리는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시장이 완전히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서 도저히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없다 했을 때 1조 미만 그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이전에는 1조 미만짜리에서 진짜 소액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그 대처가 돼도 그 이상은 대처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방은 자산 규모들이 원체 크셔서. 자, 보시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12만 4,900원에 떠요. 그리고 이게 24만 원까지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날 7% 뜨고 너무 높게 뜬 거 아니냐. 아니에요. 캡처한 게 이제 이 시간대인 거고. 캡처한 게 10시 반에 캡처를 했고 제가 핸드폰을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캡처할 때 이 정도 등락이었고 조금 더 밑에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 자리에서 포착되고 13시 방송 갖고 나가고 그리고 결론은 바로 당일날 상한가 간 거예요. 15만 1,500원 이게 24만 2천원까지. 요게 검색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로는 22,000원인데 요거 얼마까지 올라가요? 34,500원 찍죠? 13,000원도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60% 올라간 거예요. 60%. 그때 뭐 60%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에 포착이 돼서 22,000원에서 27,000원대로 당일 기준에 27,600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그래도 빵빵하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루닛 187,400원에 5.40%의 포착.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3시 방송에서 또 오픈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상한가 29.92% 23만 1,000원 이게 28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대박이죠. 두산 같은 경우에도 5%에 포착되고 상한가 가서 2조 5천억까지. 다 당일이에요. 당일. 포착된 당일. 카나리아 바이오 윤정두는 카나리아 바이오를 안 좋아하죠. 근데 어찌됐든 9%에서 상한가까지.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량 보시고. 상알미늄 마찬가지입니다. 8.81%에 그렇게 해서 케빈 선생님 편입하시고 상한가 이게 이제 HTS 버전의 종목 검색기입니다. 이 종목 검색기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료로도 드리니까 신청하시고 저라면 지금 무료 쓰고 뭐 이렇게 신경 쓸 그럴 여력이 있으신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만 5,900원 아니야. 그 이전부터 떴죠. 어찌됐든 13만 원 수준까지. 11월 달입니다. 11월 1일이에요. 하나솔루션 31,000원에 떴죠. 아이 그 밑에 떴어. 얼마? 34,000원, 5,000원까지. 11월 들어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라는 이 수익 범위 기준. 이게 다 여러분들 수익이 되셔야 돼요. 어우 이때 얼마야 이때. 11만 9천원, 11만 6천원, 7천원. 이게 뭔데요? 이게 뭐긴 뭐야. 하이닉스의 수익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검색기 뜨고 나서의 진입, 재진입,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로인 또 떴어요. 27,000원에. 예? 그러고 나서 3만 원 훌쩍 넘기고. 어떤 종목이든 종목 검색기에 다 떠요. 윤정두가 싫어하는 바이오 종목도 뜨고, 윤정두가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중기 추세는 안 됩니다라고 한 2차 전지도 단기 변동성이 확장되면 다 떠요. 크래프트는 그 무거울 것 같은, 응? 게임 업체들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실적 발표하고 몇몇이 움직였는데, 위메이드, 뭐 크래프트는 지금도 폭발적으로 20만 원 훌쩍 넘기는, 응? 20만 원 훌쩍 넘기는.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33,800원에서 38,100원인가요? 38,100원? 와우. 그냥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11월 8일에 위메이드에 48,000원에서부터 62,700원까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5만원대 초반까지 미끄러졌는데, 금요일까지가 아마 단기간 지정 예고가 될 거예요. 그게 좀 풀리고 나면은 누적 수급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메이드를 그대로 관심 종목을 얻고 들여다보고, 또 5%의 비중을 채워놨어요. 변동성 매매 위메이드를.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스페타시스의 변동률도 대단하죠. 근데 우리의 그 수익 종목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5월 말에 11,000원대에서부터, 그때는 시가총액 1조가 안 돼요. 6천만 주대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을 넘겨야만 시가총액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5월 말 기준에 15,000원 넘길 때부터 들어가서 6월 포트폴리오에 넣었죠. 9천억 원대, 그러니까 14,000원대 5월 말 종가 기준에 넣어서 38,000원대 다 팔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뭐 손절도 좀 했었죠. 거래대금 급감하고 눌려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재차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월 20일 이번 주의 기준에 54,500원 두산 로보틱스, 15일 날 46,000원대 뜹니다. 그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어 온 거예요. 18%까지 오르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21일 날 하루 쉬었다가 또 오르고. 카카오뱅크도 포착된 게 이 가격이 아니에요. 캡처한 게 이 가격이고 포착된 건 25,000원 수준. 25,000원 50원, 25,150원. 거기서부터 26,750원. 그리고 종가 눌리고 오늘은 거래가 둔화됐는데 내일 거래가 수반되어 주면 됩니다. 최소 400만 주 넘겨주면 그나마 추이 추세 매매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일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62,900원이 아니죠. 그 이전에 떴죠. 정점은요 69,100원까지 찍습니다. 안 부러우세요? 나는 부러워요. 야, 마케팅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다만 증권사를 쓰셔야 되니까, DB증권 MTS를 가지고 계셔야 저 시스템을 받아서 무료로 활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SNS 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받아내서 잡아내시려면, 알테오젠도 자주 뜨는 종목인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좀 버겁죠. 변동률이 아래 위로 너무 미끄러질 때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6%로 한 방에 막 깨뜨려 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 좀 빼놨어요. 그렇게까지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죠. 어쨌든 간에 SNS도 오늘 2%대 떴는데, 뭐 지금 등락률 범위 4%는 제가 캡처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진입 가격 여기서부터 9%대 수익을 내고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반도체 업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수익 종목이 아니라서 일단 처음 접근은 교육용. 그러면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절반 기준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흥하해용 같은 경우도 캡처한 게 21%고 실질적으로 2%에 떴죠. 10%.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 또 탈퇴 재진입,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 30분부터 해서 빵 치고 들어 올려진 흐름. 장중에 이제 상한가 찍고, 또 종가 상한가 찍고.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뜨는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LG화학 오늘 3천만 주 샀어요. 3천 주 샀어요. 3천주죠. 3천주. 3천주를 오랜만에 3천 주 샀어요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10월 달에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큰 조정으로 인식을 하고 과도한 조정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LG화학 같은 우리 주도주들, 주력주들 이런 경우에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부담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마에 43만 원입니다. 지금 50만 4천 원이 종가예요. 43만 원에서 50만 3천 원이면은 50만 4천 원이면은 얼마? 43만 1천 원에서니까 7만 3천 원 올랐네. 7만 3천 원이면 15% 이상. 7만 원 곱하기 3천 주 하면은 얼마요? 2억 1천만 원 수익이네요. 뭐 물론 이제 그 사신 금액 자체가 좀 크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지고 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흐름이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흐름입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9.98%의 상한가까지도 두산 로보틱스 결론은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로봇 관련된 이슈 부분인데 지금 로봇 관련해서 이제 17일 날부터 새로운 그 제정된 로봇 관련 지능형 로봇봇 시행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성의 정부의 정책이 집중됐다라는 해석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된 흐름들이 형성됐다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펀더멘탈이 이게 저평가는 아니죠. 우리 기준에서도 이걸 저평가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해석을 합니까? 다만 시장에서 이슈가 집중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되다 보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러한 펀더멘탈을 보고 끝내줍니다.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해도. 2차 전지를 윤종두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차 전지 2020년 또 2022년 하반기 이럴 땐 전부 2차 전지 기준에서도 누구요? 배터리 3사 위주로 본 거죠. 작년까지도 LG화학이 주력인 거고 LG화학 작년 하반기에 70% 올랐고 LG엔솔 80%, 삼성 SDI 70%. 그리고 금양이나 뭐 시가총액이 작았죠 그때. 에코프로도 그렇게 큰 시가총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목을 병행하면서 포스코 그룹주를 누구보다 빨리 집중한 거고. 올해 들어서 2차전지 초강력하게 50% 이상 비중을 재차 채운 거고. 남들이 헛소리하고 고점에서 사라고 할 때 우리는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 재편입하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돼요. 뭐 윤정도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발바닥에 살 수 있는 거를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있는 거를 무슨 건방을 떨어야지 그거를 겸손한 척하면서 무릎에 사고 어깨에 왜 팔아? 발바닥에 사고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하면 되지. 그게 기술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내고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성장이 뛰어날 것이다. 삼성그룹에서 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이 심리인 거고. 그 심리를 펀더멘탈과 착각하면 안 돼요. 삼성그룹이 전환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분 60%를 차지하게 되는 아니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그렇게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가시적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 실적이 나오는 기간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저평가라고 인식할 수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 대금을 보는 겁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그리고 거래 대금의 기준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번의 상한가를 형성합니다. 1월 3일, 1월 25일, 3월 16일, 그리고 8월 31일 이렇게 4번의 상한가를 형성을 해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는 1900만 주짜리 종목 시가총액 1조 미만인 1월 달부터 다 들여다보고 매매를 했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1조를 넘긴 그 흐름, 그 시점 1월 25일부터 또 3월 달에 거래대금 1조 이상을 터트리면서, 거래대금이에요. 1조 이상을 터트리면서 상한가하는 그런 흐름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얘는 특히나 메이저의 수급은 없어요. 그런 상태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방향성 매매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거 보시면 8월 31일이에요. 6%의 포착이 됩니다. 13시에 방송 가지고 나간 화면까지 보셨죠? 그게 15만 1,500원, 그리고 24만 2천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요. 12만 4,900원은 찍고 계속 검색해 나오고 그게 24만 2천원까지 올라가요. 이게 주봉이고요. 이 주봉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656%가 올라간 거예요. 최고점까지. 이게 펀더멘탈 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옹호론자들은 야 진짜 거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얘는 실적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실적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가지고도 움직입니다. 그것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냐 아니냐만 명확히 하시면 돼요. 왜요?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2차전지 고점 찍고 무너져 내릴 때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잡혀야죠.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아주 단순해요. 캔들이 상승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그러면 매수관이 사실 여기에요. 검색해서 12만원대 나왔고, 그게 24만원까지 갔고, 그리고 검색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왜?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거래가 얼마나,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에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진 거는요, 삼성전자 빼고 나면은 현대로템 얼마? 8월 24일 날 1조. 11월 11일 날 카카오 얼마? 1조. 그 두 종목이 작년에 다 했어요. 올해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9월 1일 날 1조를 넘겼고, 그리고 요 날도 1조를 넘겼습니다. 최종점 찍을 때. 안타깝게 이런 꼬리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3차례를 단행합니다. 3번의 차익 실현을 단행해 놓고 요 자락에서 윤정두가 방심을 했어요. 여기서 꼬리 달리고 밀려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여기까지 해서 3번째 차익 실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든다면 요럴 때에 개파락 이후에 양봉 띄워졌을 때, 이럴 때 따라붙었던 물량을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교육은 다 시켜드리고 나서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가 요 자리 놓치고 또 19만원 놓치고, 그렇게 되면서 얘를 14만원에 손절을 해버려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원칙은 좀 늦었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4만원의 손절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손절했다고 못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행스럽게 돌려져서 뭐 17만원대까지 돌려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올해치를 놓고 보면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터진 거고, 거래대금은 월등히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1월 25일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거래가 또 터진 거고, 그리고 5만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가 1조 수준이 된 거예요. 1900만 주짜리니까.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 박스 쳐놨죠. 이게 뭐야? 하락 잉태 확인형. 하락 잉태 확인형. 끝. 그러고 나서는 매수 신호가 안 나와요. 초록 색깔로 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거래가 없는데 무슨 매수 신호야. 우리가 교육할 때 뭐라 그랬어요? 캔들의 크기가 평상시 변동성보다 기준봉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그랬죠. 이 음봉이 떨어진 게 커져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이런 데가 사실은 캔들 패턴이 아니든 편입의 기준입니다. 뭐 주봉으로 안 보고 일봉으로 보면 또 편입 설정 범위가 나올 수도 있는 범위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여기서도 한 번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했다고 못 들어가면 안 되지.
8월 31일 날 상한가의 기준에서부터 이러한 장악형의 흐름에 단기간에 여기까지 24만 원까지 더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응? 더블 수익이. 지금의 범위는 왜 얘를 보냐면 얘하고 로봇 관련주의 이제 SPG인가요? 뭐 몇몇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 로봇 관련해서 지금의 현재 기준은 어찌됐든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기술적으로 들어갔죠. 그럼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란 말이에요. 왜? 얘는 거래가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18%또 18% 15%씩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동반적으로 추가 추이 강세가 연출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시장 자체가 11월 달에 10월 말 종가 대비 시장 자체가 10%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10% 이상 올라왔으니 얘도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보조지표는 꺾여져 있어 위로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최소 5천억 이상 그러니까 300만 주 이상의 내일 하루부터 터져줘야 되고 최소 그렇지 않으면 두산 로보틱스가 거래가 실려 있으니 그쪽을 보는 게 옳다라는 거야. 누굴 따라갈까 누굴 따라붙을까 누구한테서 수익을 낼까를 주력주 이외에는 선입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원래 주력이었고 좋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응?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에 얘는 펀더멘털이 있습니까? 내년도 적자라고 예상하는데 성장성 그거 하나 가지고 4조야? 우리는 못 믿겠다니까. 36년 주식하면서 대형주들은 분식회계 안 걸려드려요? 대우조선해양 막 분식회계 안 두들겨 맞아? 어? 말 많고 탈 많고 한국항공우주는 분식회계 안 두들겨 맞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분쟁이 없었나? 응? 그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의 펀더멘털은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과 PBR의 형성이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평가 인식을 잡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부터 해서 그 다음 범위 놓고 보는 게 펀더멘털 1순위, 2순위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수급과 심리에 대한 부분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요 기준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만 VVIP 방에 뭐 여러 자료들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일 기준에서 한번 올려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요걸 올려드렸어요. 요걸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의 여러 가지 기준점.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금 이제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바뀌지 않는 한 이 기준에서 계속 확대해서 놓고 볼 거란 말이죠. 글씨가 조그마니까 조금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님 계좌 깔 수 있나요? 계좌 까서 수익 내면은 내가 가입할게요. 가입 안 해도 된다니까? 어? 뭐 계좌 뭐 가상 계좌 까드려? 무슨 의미가 있어 가상 계좌가? 실전 투자대회 우리나라에서 방송 나오는 사람 중에 실전 투자대회 우승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지? 7번 한 사람 아예 없지. 본인들 계좌 수익도 못 내는 친구들이 뭘 나와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 다 주관적인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당연히 봐야 되는 기본적 분석하셔야 되는 게 맞고 기술적 부분은 수급과 심리라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기준인 것인지 수급이 뭔지 그냥 수급이라는 게 메이저들이 샀어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잖아요. 심리라는 게 그냥 심리적인 조건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결론은 심리라는 거는 의무공시 이외에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 앞으로 잘 될 것이야
저쪽에서 광산 하나 개발했는데 저기서 111조가 그 가치에 광물이 묻혀있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이저들의 수급과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 이런 부분의 수급 요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메이저들의 매수와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만 더더욱 좋다. 수급적인 부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현재 펀더멘탈 부분이 긍정적인 업체 업종 업체의 기준에서는 반도체의 기준을 또 반도체 이외에도 삼성전기, LG전자도 당연히 이제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하이닉스는 올해 적자예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인데 내년의 전망치 가지고는 저평가 운운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원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디램 시장에서의 파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5%를 가지고 있죠. 이들의 실적 정점에 달했을 때 순이익이라든가 10조, 15조 이렇게 냈죠. 17년도, 18년도에. 그 흐름에 순이익 전망치가 25년도에 나온다는 건데 그게 지금 한 달에 20%씩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의 순이익의 전망치 범위가요. 8조 5천억, 8조 8천억에서 한 달 만에 10조 5천억까지. 얼마 20% 증가했죠. 그 정도의 속도라면은 12월 달에 하이닉스에 대한 내년 전망치, 내후년 전망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파라질 수가 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15조 이상씩 터져 있는 현대차, 기아 15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올해 1위,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 1위 이런 1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현대차와 영업이익 올해 3위의 기아 이런 종목군들의 펀더멘탈 대단한 거죠. 펀더멘탈이 좋은 업체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가장 그 극대형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을 표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 LG화 영업이익 올해 5위입니다. 내년에도 5위, 내후년에 4위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주가가 뭐 2차 전지? 아니야. 양극재도 있지만 석유화학, 또 내년 대선의 기준, 미국 정책의 기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가치? 아이, 그 말고 매각에 대한 이슈, 블록딜에 대한 이슈를 얘기합니다. 2700포인트 이상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블록딜 얘기가. 펀더멘탈과 메이저에 매집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현대차, 4위 기아입니다. 쌍끌이 순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 기아는요? 기아 3위. 그러면은 삼성전자, 현대차는 외국 기관이 많이 파는 거냐? 아니, 현대차는 기관 매도 0.05%, 삼성전자 기관 매도 0.4%. 거의 없어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메이저의 매집도 뒷받침되는데 거래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는 누구니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이제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올해까지 하이닉스는 적자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럼 메이저의 매집과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건 뭐니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위메이드는 이제 거래대금 둔화, 단기과열 시정 예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지금 부각이 됐어요? 두산 로보틱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로봇 관련주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주 지분이 70% 수준의 메이저의 수급이 일정 범위 들어온 거예요. 최근 거래일 동안에 2%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아요. 2%가 적은 게 아닙니다. 대주 지분 70%라 그랬죠. 대주 지분 27%뿐이 안 되는 에코프로가 공매도 6.5%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아글아글 쓰고 소리를 지르는 그 정신 나간 친구들하고의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질 않죠. 2%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래대금만 터져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신규 종목 에코화인가요? 거래대금만 터져 있는. 요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요 기준을 잡아서. 결론은 이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놓고 보고 관리를 하고, 이 관리라기보다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놓고 보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힘드시다면은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이 기준도 설정을 잡아야 된다는 게 옳다라는 거죠. 에코와이가 지금 뭐 수급 범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개인들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완전히 거래 대금에 의해서만. 얘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총 1조 이하예요. 시총이 작아. 약 8천억. 우리한테는 작은 거예요. 1조 미만은 딱 작은 거야. 어찌됐든 이러한 분류를 지금 가장 최근의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에서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메이저의 수급도 없고 거래대금도 제한적인데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의 흐름에서 연동된 모양새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 종목군들 뭐라고 쓸까요? 23년 11월 23일 관심 종목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려드리고 최근에 한동안 무방을 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 올려드렸던 못 올려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하나가 어떤 거였죠? 어떤 거였어요? 내일장 공략주 부분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다가 안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지금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어제였나요? 어제는 막 그 방안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도 올려주시고 막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제한적이신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잠시만요. 띄어쓰기를 저는 이게 좀 민감해. 막 글씨 띄어쓰기 안 하고 그러면은 막 직원분들한테도 화딱지 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한 칸씩 다 띄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도 같이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뭐 지금 기준에서 어찌됐건 올려드릴 거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도 한 칸씩 좀 띄워놓게. 아까 글 올리니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요 정도 범위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얘도 한 줄로 그냥 쭉 가려면 메이저, 매집, 거래대금, 상위, 최상위, 상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이걸 가급적이면 이제 뭐 매일매일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장 공략주 부분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다만 이제 이때 한번 볼까요? 내일장 공략주를 이때도 안 올려드렸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연휴 기간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일장 공략주도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 참조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게 뭐야? 내일장 공략주를 어떤 식으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3년 11월 며칠 23일 기존의 관심 종목 추세 매매 기능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추세 매매는 5매매 20매매 거래량 플러스 양봉인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장중 개별 매매 가능한 사람 교육용 1% 비중 수준의 관심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일단 추세 매매 그리고 변동성 매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이걸 뭐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또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500만 주, LG 화학을 50만 주, 그리고 우리가 그 방송에 가지고 나간 그대로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 300만 주. 엔비디아의 역량의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그나마 4% 밀리다가 4% 중반까지 밀리다가 지금 뭐 3% 수준으로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만 좀 짜증나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10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오늘 기준에서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나와준 그런 종목 반도체 기준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움직임을 줬죠. SNS텍, SNI입니다. S텍, 어이고요. 그렇게 해서 SNS텍은 200만 주만 터지면 됩니다. 결론은 요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내일 시간의 관심 종목에 누가 있다라고 했죠? 시간의 관심 종목에 일단은 현대로템이 5% 강세를 마감을 했어요. 그 부분까지. 그 부분 조금 이따 그 부분도 같이 볼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급과 심리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 현재 기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두산 로보틱스가 수급이나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 메이저의 수급과 거래대금이 월등하다. 거래대금 뭐 1000억 이상은 뭐 당연히 좀 넘겨서 거래대금 장중 2위까지 올라왔고 종가 기준으로 3위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을 만약에 10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9시 10분까지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1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고요. 9시 10분에 얼마?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이쪽에서 이제 정책 수혜주 놓고 보실 텐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 차트 보시면 일봉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정확히 차분하게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상승장악형인데 이때는 사실 못 봐서 뜬금없이 거래 터졌으니까 원래는 검색기 이날 뜹니다. 이런 날 떠야 되는데 거래일수가 20거래일이 안 되다 보니 우리가 넣어둔 윤정두가 넣어둔 수식에 20거래일이 안 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전거래 평균 대비해서 이제 넘겨서 이날 아마 이날쯤 한번 나왔으려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때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입 설정할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됐었는데 10월 말 11월 그러고 나서 이제 샛별형이 뜨는데 요게 5MA 20MA를 딱 부딪혀줘요. 그리고 여기서 딱 그 둔화되면서 꺾이는 흐름 그 다음에 크로스가 여기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갭상승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 매수 사인까지 나간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게 장중 고점이 69,100원. 이게 일봉의 기준인데 메이저가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적지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왜? 오늘 거래 대금이 몇이? 69,100원 찍고 눌려 내려와 있을 때 기준에 이 거래가 주봉입니다. 다 터져 올라와 있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더 터질 거 아니에요. 저게 굉장히 센 거죠. 거래대금 장중 2위 마감 때 장중 마감 때 장중이 아니라 마감 때 3위. 저 기준이 우리는 문자 매매 사인으로 다 나갔던 거예요. 다 나가서 일단 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라고 했을 때 검색기로도 뜨고 문자로도 나가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의 기준, 재편입의 기준까지.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 여러분들 선배분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라고 했을 때 20일부터 보시면 이렇게 11월 20일입니다. 얼마부터예요? 56,000원, 57,000원 이때부터 그렇게 해서 20일 차익 실현의 기준까지 이렇게 61,100원 찍고 밀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21일 재편입 6만원 수준 그리고 22일 VVIP방에서는 개장 초부터 따라 붙어서 문자까지 계속 6만원 초반에서부터 계속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62,500원의 공식 문자 나갔고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한 상태예요. 재편입은 23만 주까지 매도 나왔던 부분이 프로그램에서 대샀거든요. 자, 일단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요. 찾아오세요. 홈페이지를.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그리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뭘 내일 아침까지 뭘 기다려. 지금 전화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수익을 창출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맨날 엉엉엉 울지 말고. 어제만 가입했어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1년치 수익 다 뽑아내잖아요. 어제만 가입하셨어도.